그래서 도메인을 계속 확장해 볼 거예요. 저 두 개가 다 증명될 때까지. 그래서 사인 도메인으로는 저 두 번째 R에 대한 프로퍼티는 증명을 못한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시도해 볼 거냐면 인터벌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자, 인터벌 도메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그 사인 도메인들에 비해서 원소가 훨씬 무한집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인터벌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 그래서 A랑 B는 자연수, 실수, 정수고 B가 더 클 수 있는 거고, A는 극한값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고, B는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레인지들의 인터벌들의 집합입니다. 그런 인터벌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더가 이런 식의 레티스 구조를 가지는 오더를 우리가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0,2는 마이너스 1,2보다 작은 거죠. 대신에 1,2보다 큰 거죠. 그런 식의 파셜 오더. 0,2는 마이너스 1,1이랑 오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티스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다. 맨 아래 바텀이 있고 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자, 그래서 인터벌 도메인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조금 더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x가 처음에 0이었다가 9 이하인 동안에 x를 계속 증가시키는 심플 룹이 while 룹입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make sense 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x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탑을 가지고 1번 실행한 바로 직후에는 x가 0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2번을 실행한 직후에는 0에서 10 사이를 가지겠죠. 룹 안에서는. 룹을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10 이하입니다. 인클루시브예요. 둘 다, 왼쪽 오른쪽 둘 다.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나요?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 결론적으로. 네, 이걸 계산하는 거를 여기 볼 거예요. 어떻게? 일단 결과부터 보여주는. 그래서 3번을 지나면 x가 9 이하라고 했으니까 0에서 9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 계산도 들어갈 거고, 4번을 지나면 1에서 10이 계산될 거고, 그래서 2에서 5로 가는 곳에서는 x가 5 지나면은 0에서 10이니까 9 초과로 잘라주면 10이죠. 이런 결과를 내는 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아이디어한 인터벌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도메인 앱스트랙트 밸류만 달라진 거고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초기화는 뭐 처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첫 지점에서만 탑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바텀으로 매달려 있어요. 지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짜리로 했지만 변수가 두 개 있다. 그럼 아까 그 사인 도메인처럼 각각의 얘를 이제 앱스트랙트 메모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앱스트랙트 메모리가 변수들에서 인터벌로 가는 메모리가 베리어블에서 인터벌로 가는 그런 매핑이겠죠. 지금 제가 하나로만 표현을 했지만 예제에서 어쨌든 초기화 이렇게 해주고, 1번 분석하면은 0을 어사인하는 거니까 0은 인터벌 0,0으로 표현이 되고, 그걸 어사인하면 x가 0을 가져요. 자, 2번으로 가면 2번으로 가면 용도 넘버밖에 없었네. 2번으로 가면 0,0이 되겠죠. 아래 2번의 아웃풋이. 자, 그래서 3번으로 그 아래로 가면 x가 9보다 작은지를 확인합니다. 0이니까 9보다 작죠. 그래서 아웃풋
트랜스퍼 해주면 x가 0에서 0을 가진다. 알 수 있는데 아까 이 룹에서도 제가 뭐 생략했지만 이 위에서 오는 거랑 아래에서 오는 걸 조인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컨디션 얘는 사실 어떤 오퍼레이션 한 거냐면 이거의 인풋이 지금 x 값이 0,0이에요. 이 컨디션 x가 9보다 작다라는 거는 인터벌로 표현할 수 있죠. 지금 9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9보다 작다라는 거를 그 두 개의 교집합 밑이라고 있습니다. 뭐 교집합 인터섹션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앱스트랙 인터섹션이에요. 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GLB greatest upper bound, lower bound GLB라고 합니다. 가장 greatest lower bound. 아까 그 인터벌 레티스에서 이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이 두 개 A, B를 밑한다는 거는 A랑 B를 아까 그 레티스에서 찾은 다음에 이 A랑 B보다 아래 있으면서 가장 큰 거를 찾아주는 거죠. 무조건 아래 있는 걸 찾으면 바텀만 리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들 중에서 로어 바운드들 중에서 가장 큰 거. 자, 그래서 0,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증가시키면 1이 되고요. 이제 돌아가서 루패드를 다시 1번을 다시 해보면 위에서 오는 게 0이고 아래에서 오는 게 이제 1이니까 두 개 조인하면 0,1입니다. 룹을 한 번도 안 돌았을 때는 0,0이었어요. 인풋이 룹을 한 번 돌았더니 0,1이 됐어요. 일단 픽스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0,1에서 이 컨디션을 뜻하는 인터벌 두 개를 교집합해주면 0,1이죠. 그래서 두 번째 룹을 돌고 있고 가다 보면 1,2가 돼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인풋에서 룹을 두 번째 돌고 났을 때는 0,0이랑 1,1을 조인해서 0,2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K번 룹을 돌면 0,K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9번 돌았다 그러면 0,9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전엔 0,8이었으니까 픽스 포인트 아직 도달 안 했고 0,9를 가지고 다시 한번 룹을 분석을 해보면 0,9랑 얘랑 교집합하면 0,9 그걸 가지고 다시 얘를 분석하면 1,10 그래서 10번째 돌았을 때 룹을 돌고 나서 봤더니 0,0이랑 1,10은 0,10이에요. 아직도 픽스 포인트 도달 안 했어요. 10번 돌았고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얘를 실행해보면 0,10이랑 마이너스 무한대수 9 해보면 0,9 예전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픽스 포인트 그래서 이 아래를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탑하고 남아있는 게 워크리스트에 남아있는 게 얘밖에 없겠죠. 얘를 끄집어내서 분석해보면 여기서 0,10이었으니까 인풋이 10,10이네. 0,10이랑 10, 무한대 이번에는 x가 9보다 크다는 10에서 무한대 인터벌로 표현되니까 그 두 개를 인터섹션하면 10,11.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룹을 10번 돌면은 픽스 포인트에 도달해서 끝나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사인 분석들은 한 2번 돌았나 우리가? 한두 번 돌면은 다 끝났었죠. 근데 이 인터벌 도메인은 우리 지금 이 예제에서 보듯이 계속 돕니다. 룹 바운드 픽스 포인트 도달할 때까지. 그 이유가 일단 뭘까요? 뭐가 다르길래?
높이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레티스에. 그리고 사인 도메인은 아까 그 두 번째 사인 도메인만 해도 높이가 3인가 2인가밖에 안 되니까 룹을 기본적으로 변수가 하나라고 가정할 때 3번 이상 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이하로 도는 게 개런티 되는데 변수 하나일 때. 근데 인터벌 도메인은 높이가 지금 무한하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10번 돌았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10번 돌고 이 경우는 그래도 굿뉴스는 종료하긴 했습니다. 근데 종료를 한다는 개런티가 없어요. 이 경우에 인터벌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돌 수도 있습니다. 무한 룹이면 계속 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익이 없었다. 그럼 계속 돕니다. 그래서 그런 높이가 무한한 그런 도메인을 쓸 때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와이드닝이라는 걸 같이 써요. 그러니까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이드닝이라고 하는 가속화 기법을 같이 써서 고정점을 계산하면 높이가 무한한 도메인을 써도 항상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번 분석하면. 자, 와이드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초기화를 해놓고 첫 번째 노드 분석하면 0. 똑같이 합니다. 0,0. 룹을 들어가면 0,0. 똑같이 한 번 돌고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룹의 엔트리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는 기존이랑 똑같고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점이 룹을 한 번 돌아보고 이 룹이 어떤 양상, 비헤이비어를 가지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이미 한 번 돌았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와이드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마치 우리 머신러닝에서 이그젬플 몇 개 보고 예측하듯이 비슷한 겁니다. 룰을 한 번 돌아보고 이미 n번을 돌 때의 비헤이비어를 양상을 예측한다. 그게 와이드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돌아보고 아까처럼 인풋을 일단 구해요. 위에서 오는 거 0,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1. 그래서 조인하면 0,1. 예전에는 0,0이었죠. 1년에 룹에서. 근데 그게 한 번 돌았더니 0,1이 됐어. 올드라고 그럴게요. 예전 값은 0,0이었는데 룹을 한 번 돌았더니 0,1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룹을 2번 돌고 3번 돌고 이미에 K번 돌았을 때 저 이 X의 값이 몇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것 같아요. 한 번 내가 처음 0번 돌았을 때 0, 0,0. 한 번 돌았을 때 0,1.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무한히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두 개 와이드닝 하면 0, 무한대로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전 값이랑 현재 값을 보고 스테이블한 건 놔둬요. 이미 똑같은 거. 왼쪽은 로어 바운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두고 어퍼 바운드는 0에서 1 증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0, 무한대로 만들어버리는 예측을 합니다. 자, 일단 와이드닝이 이렇게 단순 오식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00을 보고 01 보고 0에서 무한대로 바로 보내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것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심플한 와이드닝 예측이 이런 거겠죠. 머신러닝에서의 예측이랑 다른 점은 우리가 와이드닝이 만족해야 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 여기서 이번 학기에 보지 않겠지만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걔를 만족하면 이 예측이 사운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맞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그젝트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고 오버 어프락시메이트 시켜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하고 싶은 건 항상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드리는 와이드닝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면 항상 사운드 하겠죠. 이렇게까지 하기 싫은 거고요. 자, 그래서 0에서 무한대로 바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와이드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예측이다. 프레딕션인데 사운드한 프레딕션입니다. 자, 그래서 0에서 무한대로 만들어 와이드닝 시키고, 예전에는 0,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거랑 비교해서 픽스 포인트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0,0이었고 와이드닝까지 한 결과가 0, 무한대. 현재 인풋, 뉴 인풋, 이건 올드 인풋. 얘가 새로운 게 예전 거에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컨티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을 해보면 0에서 무한대, 현재 인풋이 0에서 무한대, 그리고 요 컨디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9 두 개를 교집합하면 0,9죠. 그래서 0,9를 가지고 말이 계산하면 1,10. 그걸 가지고 루패드로 다시 와서 다시 똑같은 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조인을 먼저 하고, 첫 번째 스텝은 조인이고, 조인하면 위에서 오는 거 아래에서 오는 거 0,10이 되고 0,10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와이드닝을 해봅니다. 예전 거 이전에서의 계산 결과는 0, 무한대였어요. 그거랑 현재 값을 와이드닝 하는데, 와이드닝 오퍼레이터는 예전 게 이미 크다 그러면 예전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0, 무한대로 픽스가 되고 픽스 포인트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값이랑 지금 현재 값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룹을 반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룹 밖에 빠져나가는데 0, 무한대에서 이제 10, 무한대를 교집합을 해보면 10, 무한대가 돼요. 자, 그래서 와이드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같이 봤던 그 결과에 비해서 어때요? 좀 부정확해졌죠? 어디가 부정확해졌나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데 여기서 x가 딱 정확히 10이어야 되는데 10 이상이 돼버렸죠 이제.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도 0에서 10 사이가 돼야 되는데 0에서 뭐 돼요? 그래서 와이드닝을 쓰면 높이가 무한한 레티스 앱스트랙트 밸류를 쓰더라도 그 터미네이션이 개런티가 됩니다. 그건 이제 좋은 점인데, 아무래도 예측을 과격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로잉을 쓸 때는 와이드닝을 쓸 때는 내로잉이라는 거를 거의 항상 같이 씁니다. 내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와이드닝이 굉장히 과격해요. 제가 가장 과격한 거를 보여줬지만 덜 과격하게 하더라도 과격할 수밖에 없거든. 정교하게 하더라도 과격합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트림까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로잉이라고 하는 기법은 뭐냐면 와이드닝으로 끝난 분석 결과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를 최대한 사운드니스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값들을 깎아주는 거예요. 제거해주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로잉은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 와이드닝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바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 결과에서 시작하고, 동일한 워크리스 알고리즘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 전체를 다 해도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와이드닝이 적용된 곳이 이
사이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있는 곳에서만 와이드닝으로 인한 정확도 손실이 일어나겠죠. 이전에는 이런 애들은 뭐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겠죠. 손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 해도 되는데 이 룹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룹 헤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자, 네로잉은 어떻게 하냐? 일단 이 현재 상태에서, 현재 스냅샷에서 인풋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면 합해주면 0에서 10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네로잉 할 때 얘랑 얘를 합해주면 0에서 10이 돼요, 인풋이. 이것만 봐도 얘보다 이미 정확하죠. 그래서 정확한 게 더 나왔으면은, 자, 그래서 이거의 인풋이 와이드닝을 썼을 때는 이거였는데 현재 매달려 있는 계산 결과가 저장돼 있는, 다시 한번 인풋을 계산해 보니까 0에서 10 정확해졌어요. 그런 경우에 네로잉을 적용해서 정확도를 유지를 하는데, 네로잉은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테이블한 건 그대로 쓰고 뭔가 부정확한 거에서 정확해진 그 바운드가 있다. 그럼 정확해진 걸 씁니다. 오른쪽에서 정확해졌으면 정확한 걸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전에 너무 과격하게 계산해서 정확도를 잃어버렸던 애고, 이건 새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새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사운드니스가 유지되는 결과입니다. 그거를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이거 1번에 아웃풋이 0,10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네로잉을 이용한 고정점 계산에서는 앞에서 와이드닝 스텝의 페이스에서 계산하던 거는 좀 다른 점이, 아까 올라가기만 한다 그랬죠. 레티스 위를 따라서. 올라갈수록 부정확해진다 그랬지. 네로잉의 목적은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내려가는 스텝. 그 레티스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와이드닝은 여기까지 너무 오버슈팅을 했다. 그러면 걔를 조금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오냐? 더 이상 정교해지지 않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 거고 이게 뉴예요. 보면은 얘가 더 작습니다. 작아졌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새로 계산한 게 더 작아졌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야. 만약에 이게 더 작아지지 않았으면은 스탑하는 거. 자, 그래서 계속 가는데 뭐 얘도 해도 얘랑 얘 둘 다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왼쪽은 스킵할게요. 얘 하면 어차피 동일한 게 나옵니다. 오른쪽을 해보면, 오른쪽 얘가 이제 워크리스 들어가서 계산용 인풋이 지금 정확해졌기 때문에 아웃풋도 정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인터벌처럼 하이트가 무한한 레티스 앱스트랙트 밸류 도메인을 써가지고 픽스 포인트를 컴퓨테이션을 할 때 처음에 와이드닝 해가지고 예측하면서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에서 다시 시작해서 네로잉을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과정. 그래서 고정점 계산을 2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벌 도메인을 약간 포멀라이즈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숙제 5에서는 어떤 게 나갈 거냐면은 우리 숙제 4처럼 간단한 함수 하나짜리 프로그램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버퍼 오버플로우 오류를 찾는 그런 분석기를 만들 거예요. 자동 룹 어노테이션 없이. 아무런 프리컨디션은 뭐 주어진다고 해도 되고,
그렇지만 룹의 인베리언트 어노테이션 없이 자동으로 완전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런 정적 분석기를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도메인 쓸진 여러분 마음이에요. 심플 사인 도메인 써서 해도 되고, 익스텐디드 사인 도메인 써서 해도 되고, 인터벌로 해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나올 좀 더 인발된 도메인을 써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인터벌 도메인으로 구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페이지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인터벌이란 셋은 이렇게 정의돼요. 얘를 인터벌 18B라고 그러면 바텀이 아래에 있고, 그리고 얘는 레인지들이 있고, 여기서 L과 U는 정수고요. 어떤 정수냐면 L과 L이 U보다 작은 그런 정수고, L과 U는 정수뿐만이 아니라 저런 극한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인터벌 레티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집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바텀은 어떤 인터벌보다 작다고 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이 다 바텀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 관계가 있을 때 L1과 U1 있고 L2와 U2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포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2가 L1보다 작고 U2가 U1보다 큰 거죠. 이런 경우에 포함 관계가 이 오른쪽이 왼쪽을 포함할 때 오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더가 없는 거고. 자, 합치는 연산. 조인 오퍼레이션은 일단 바텀이 인발브 되면은 바텀 아닌 게 나오는 거고, 둘 다 바텀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L1, U1, L2, U2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둘을 인터벌 합치려면 L1에서 U2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1 로어 바운드들 중에서 작은 거, 그리고 어퍼 바운드 작은 걸 로어 바운드로 쓰고,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 큰 거를 어퍼 바운드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밑도 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요런 인터벌이다 그러면 밑 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L2에서 U1 이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케이스들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와이드닝, 인터벌 와이드닝을 앞에서 썼는데 와이드닝도 한번 정리해보면, 와이드닝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고요. 바텀이 인발브 되면 바텀이 아닌 거를 그대로 리턴하면 되고요. 인터벌 L1, U1, L2, U2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정의했던 그 가장 과격한 와이드닝으로 정의해보면, 일단 U1과 U2를 봐가지고 U2가 더 커졌다. U1과 U2를 봐서 U2가 커졌다. 그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 걸 그대로 씁니다. 로어 바운드도 마찬가지. 로어 바운드를 보고 L1과 L2를 보고 L2가 이번엔 더 작아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더 작아졌다. 그러면은 끝까지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 걸 그대로 쓰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와이드닝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정의됐어요. 자, 네로잉은 바텀이 인발브 되면 바텀으로 가고요. 자, 그래서 와이드닝 어떤 특징이 있냐면 A랑 B 와이드닝 하면 얘는 A보다 커지고 B보다 커져요. 네로잉은 A랑 B 사이로 들어갑니다. 자, 바텀이 인발브 되면 바텀으로 보내버리고
L1, U1, L1, U1, L2, U2 인터벌가 바텀이 아니다. 그러면 자 일단 L1과 L2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면 L1이 너무 부정확한 경우에는 L2를 쓴다. 이런 게 기본 아이디어. 자, L1이 너무 부정확하다는 거는 마이너스 번 로어 바운드니까 극한값이다. 그러면은 그냥 세로 계산은 L2를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L1을 쓰겠다. U도 마찬가지. 어퍼 바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전 올드 값에서의 값이 너무 부정확하다. 그러면은 U2를 쓰겠다. 아니면 그냥 U1을 그냥 쓰겠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밑 구간에 지금 L1, L2 그다음에 U2, U1 순으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속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이 속한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근데 밑 구간 그런 게 없나요 지금? 항상 그러면 U1을 고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네. 이런 경우는 어디에 걸리죠 지금? U1 두 번째. 네. 그러면은 U1을 고르면 안 되고 U1을 골라요. 뭔가 이상한 거면은 그 타이포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두 번째가 L2가 L1보다 작고 L1이 U2보다 작다. L1이 U2보다 작다. L1이 U2보다 작다. 타이포가 아닐 텐데. 타이포인가요? 나도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내 기억에 타이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속하는 경우에 가운데 거 안에 있는 거 정해야 되는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둘이 밑하면 이 교집합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그 직관 교집합이에요. 지금 나도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L2가 L1보다 작고 L1보다 U1은 어디 갔지? U2 이렇게 돼 있다고? L1 U1은 상관없나? U1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근데 지금 이 경우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생각해보세요. 내 기억에 뭐 타이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래서 에디션 다른 오퍼레이터들 좀 정리해 보면, 자 예를 들어 덧셈은 L1, U1 더하기 L2, U2 그러면은 작은 건 로어 바운드는 로어 바운드끼리 더하면 되는 거고, 어퍼 바운드끼리 더해야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 레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뺄셈은 가장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야 가장 작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큰 어퍼 바운드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 해요. 그래야 가장 커지겠죠. 자, 곱셈은 별다른 뾰족한 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해보고 가장 작은 거 선택해보고
모든 경우 다 해보고 가장 큰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될 거고요. 자, 이퀄리티. 두 인터벌이 같냐 다르냐. 예를 들어 1,2랑 1,2가 같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탑입니다. 불리한 탑이에요. 근데 만약에 1,1이랑 1,1은 우리가 확실히 같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true입니다. 그래서 true라는 건 확실히 true라는 거예요. false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얘네들가 다 같으면 true고 오버랩이 그리고 true라고 할 수 있는 거고 false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얘네가 인터섹션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2랑 3,4다. 이건 정말 다른 거죠. 같아질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false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탑이라고 해야 한다. 자, 비슷하게 less than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탑이 될 건데 우리가 정확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인터벌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작은 거죠. 겹치는 부분이 없다. 오버랩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true, false를 하는 거고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탑이다. 자, 그래서 인터벌 abstract value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 픽스 포인트를 계산할 때는 그 메모리가 필요하죠. 각 변수별로 어떤 그 인터벌 값을 매달아 놓은 그런 걸 계산했죠. 각 프로그램 포인트별로 인터벌 하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변수별로 인터벌 값을 계산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각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var라는 거는 프로그램에 있는 베리어블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각 베리어블에서 인터벌로 가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거를 abstract 메모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 메모리를 계산하는 거고, 우리 픽스 포인트 체킹하고 하는 것들, 조인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abstract 메모리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터벌 레벨이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의 이 abstract 메모리들 간의 오더링, 조인, 와이드닝, 내로잉,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밋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인터벌을 가지고 포인트와이즈 익스텐션으로 정리돼요. 예를 들어서 오더는 어떤 메모리 M1이 M2보다 작다는 거는 모든 변수, M1, M2에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M1에 있는 X의 인터벌 값이 M2의 인터벌 값보다 작은 경우고요. 그래서 포인트와이즈로 다 오더링이 다 작은 경우. 두 메모리를 조인하는 거는 새로운 메모리 만드는데 각각의 포인트와이즈로 각 변수의 인터벌 값들을 조인해 주는 거예요. 와이드닝도 마찬가지예요. 두 메모리를 와이드닝 한다는 거는 새로운 메모리 만들어 주는데 각각의 변수별로 걔네들의 인터벌 값을 와이드닝 해줍니다. 내로잉도 마찬가지. 밑을 하나 빠뜨렸는데 밑도 마찬가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예제로 봤던 이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 뭐 워크리스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워크리스트 알고리즘을 한번 알고리즘 수도 코드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닝을 가지고 한 번 계산하고 내로잉을 가지고 두 번 계산합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두 경우가 전체 구조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고 일부 세부적인 것만 좀 다를 거예요. 자, 워크리스트를 일단 전체 프로그램 포인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들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모든 곳들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워크리스트 집합이 되는 거고, 할 일들의 집합이다 생각하면 돼요. 할 일들. 자, 그리고 T라는 거는 그 스냅샷 뜻하는 거예요. 각 노드에서, 각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앱스트랙트 메모리를
저장하고 있는 그 전체 테이블. 그래서 우리 이 예제에서 이 전체를 지금 T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T의 타입은 뭐냐면 각각의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앱스트랙트 메모리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전체를 그냥 다 바텀 메모리라는 거는 모든 변수에서 바텀 인터벌로 가는 그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초이스, 이건 초이스인데 지금 이 알고리즘에서 제가 가정하고 있는 거는 얘는 지금 프로그램 포인트 노드고요. 이 앞에 여기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서 얘네들을 뜻하는 거예요. 얘네. 그래서 이게 1번이다 그러면은 T의 1번이 예를 들어 어떤 x가 0,0으로 매달려 있는 이런 메모리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1번을 분석하고 난 아웃풋 메모리를 여기다가 저장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는 초이스예요. 이 워크리스트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인풋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둘 다, 인풋 아웃풋 둘 다 스토어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 쓸 때 아웃풋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T는 각각의 프로그램 포인트별로 매달리는 아웃풋 메모리를 저장하겠다. 자, 그래서 룹을 두는데 저 워크리스트가 빌 때까지, empty가 될 때까지 돈다 거고 하나를 선택합니다. 워크리스트는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노드를 하나, 계산해야 될 인스트럭션 하나 꺼내와요. 그 꺼내진 노드를 프로그램 포인트 노드를 n이라고 할게요. 걔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 n에 인풋을 가져오는 계산해주는 함수를 input of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에서 현재 t가 이렇게 생겼다. 현재 t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이 플로우에다가 매달아놨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테이션에서는 t의 이 인스트럭션의 값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풋을 가지고 계산하려면 만약 이거에 인풋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거의 프리디세서들을 보고 얘네들을 다 조인해서 갖고 와야겠죠. 그런 일을 해주는 게 함수를 input of라고 할게요. 그거는 쉽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생략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얘 같은 경우는 인풋이 지금 우리가 초기화를 시켜줬잖아요. 처음에 얘를 아까 그 input of 함수에서 그것까지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프리디세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구현하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고, 어쨌든 인풋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지금 실행할 게 n이고 n을 인풋 메모리 in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걸 애널라이즈라고 할게요. 그러면 출력 메모리가 나올 겁니다. 어떤 노드 n에 대해서 인풋 메모리가 들어오고 얘를 실행해서 지금 아웃이 계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계산된 그 아웃풋 메모리가 원래 n에서 매달려 있는 그 올드 메모리에 비해서 커졌냐 똑같냐를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올드 메모리 새로 계산한 이 아웃이 이 tn에 포섭된다. 사실 포섭이랑 포섭 사실 같은 겁니다. 같다. 좀 더 일반적으로 포섭된다라고 하면은 픽스 포인트에 도달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포섭이 안 돼 있을 경우, 포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새로 계산한 이 아웃에 뭔가 이전에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정보가 디스커버 된 경우에는 뭔가를 다시 하겠다.
뭘 하냐면 만약에 자 기본적으로는 얘를 합쳐주는데 새로운 정보를 합쳐줘요. 저장해줘야죠. 새로운 정보를 올드 메모리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조인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 와이드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그림에서 와이드닝 어디서 했죠? 룹의 엔트리에서만 했죠? 그래서 와이드닝이 뭐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와이드닝을 해라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서는 룹의 엔트리에서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룹의 엔트리에서는 와이드닝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조인만 해주고 이거를 사실 뭐 이거 다 귀찮으면 생략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항상 와이드닝을 하도록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불필요하게 정확도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와이드닝을 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보통 룹의 엔트리에서만 보통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리스트. 지금 새로 n에 대해서 내가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계산했더니 얘가 예전 거에 비해서 포섭이 안 돼. 새로운 정보,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생겼다. 그러면은 n을 계산했더니 그거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겠죠. n을 계산했더니 아웃풋이 새로워졌다. 그러면은 이 n의 석세서들을 다시 계산해야겠죠. 석세서들의 인풋이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n의 석세서들을 워크리스트에 다 넣어준다. 그렇게 해주고 계속 whileloop을 빙빙빙빙 돌면은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는 픽스 포인트에 다 모든 지점들이 다 도달해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정적분석 알고리즘이.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이 애널라이즈 이게 지금 앱스트랙 시멘틱스죠. 앱스트랙 오퍼레이터죠. 얘가 모노톤 하다 그랬죠. 큰 게 들어오면 더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노톤한 성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알고리즘이 끝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얘가 이제 모노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요 와이드닝이 이거의 성질이 무한한 그 시퀀스를 만들어내지 않죠. 픽스 포인트 항상 도달하는 애를 언젠가는 유한한 스텝 안에 만들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끝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와이드닝을 이용한 픽스 포인트 컴퓨테이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로잉은 어떻게 하냐?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초기화를 생략합니다. 초기화는 이 왼쪽의 결과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t가 계산될 텐데 이 t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하는 게 아니고 워크리스트는 리셋을 해요. 기본적으로 워크리스트는 리셋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뭐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얘를 룹 헤드들로만 초기화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근데 귀찮으면 그냥 결과는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가는데 워크리스트는 뽑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제거하고 인풋 똑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은 써가지고 그래서 인풋 똑같이 계산해요. 아웃. 자,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데 이제는 이 네로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디크리싱 체인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그래서 내가 예전 거 대비 새로운 게 작아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더 이상 안 작아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 계산한 게 만약에 예전 거
이게 이제 예전 거고 이제 새로 계산한 이 아웃이 만약에 더 작아졌다, 작아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만약에 작아졌다는 게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얘가 같은 얘기고, 여기서 이 자리만 바꾼 거예요. 두 개 왼쪽에서. 자, 그래서 뭔가가 더 작아진, 그러니까 임프루브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업데이트 해줘. 임프루브 된 걸로 업데이트 하는데 그냥 임프루브 된 걸 바로 쓰면 안 되고 네로잉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영향받는 거를 크리스에 다시 넣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룹을 주면 된다. 그래서 와이드닝을 이용한 픽스 포인트 계산은 뭐 개념적으로 써보면 이 픽스 일반 전체 얼개는 똑같고요. 뭐만 다르냐면 지금 요거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개만 개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종의 하이어 오더 펑션으로 이 전체 알고리즘을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이 비교하는 연산만 바꿔줘요. 와이드닝은 예를 들어 이걸로 비교하면, 네로잉은 이게 이제 와이드닝을 이용한 픽스 포인트 와이드닝이고 네로잉이다. 그러면 얘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점이 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얘는 이걸 합쳐줄 때.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구현할 때 웬만하면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구현은 똑같은 거니까 다 똑같은데 이제 일부만 다른 거니까 그 부분만 따로 앱스트랙션 해가지고 해두면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지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다음 주에 엑서사이즈 2 해볼 건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예제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프로그램이죠. 지금 동일한. 근데 신텍스를 약간 바꿔가지고 이 컨디션을 아까는 x가 9보다 작을 때였는데 10이 아니다로 바꿨어요. 실제 의미는 동일하죠. 그렇죠. 10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인터벌 도메인으로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와이드닝을 안 쓰는 그 룹을 계속 도는 그 버전으로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리고 와이드닝 네로잉을 써서 억셀러레이트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한번 해보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